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전기물리학 및 치료 양승훈 교수입니다. 자, 오늘 1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의용전류에서 전류의 형태, 직류, 교류, 맥동전류, 각각의 전류의 의미와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전류의 원형은 원래 직류와 교류 두 가지밖에 없지만 우리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특히 이제 의료 환경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이 직류와 교류를 쪼개서 나눠서 이렇게 쓰는 형태의 맥동전류 하나의 개념이 추가로 더 들어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맥동전류는 원래 직류나 교류처럼 원래 전류의 원형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사용 편의상 만들어낸 그러한 개념의 전류라는 거 알아두시고 뭐 직류나 교류를 짧은 시간 동안 단락시켜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잘라서 쓰는 거예요. 직류를 잘라 쓰든지 교류를 잘라 쓰든지. 자, 그런데 맥동이라고 하는 거니까 오고 안 오고 오고 안 오고 하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 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직류를 잘랐으면 이런 형태, 왼쪽에 마우스를 보세요. 그다음에 교류를 잘랐으면은 이런 우측에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꼭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크게 이런 형태로 인식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각각의 직류와 교류의 특성과 그 차이점, 장단점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집에서 쓰는 전기 기구들, 가전제품들은 대부분 이 교류를 받아서 이것을 변환시켜서 직류로 쓰고 있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일단 맥동전류 형태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직류나 교류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단속시켜서 만들어낸 전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 직류를 잘라서 쓰면 오고 안 오고 오고 안 오고가 반복되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연속 직류를 잘라서 쓰게 되면. 그래서 이런 단상 맥동전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왜 단상이라고 하냐면 이거 박스 하나를 우리가 하나의 위상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위상. 그래서 여러분들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위상. 그래서 하나의 이 위상이 이렇게 시간축에 의해서 이렇게 이 x축의 시간축 이 부분을 우리가 위상 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씩 이게 모노 하나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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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상 맥동전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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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잖아요. 전류가. 그러니까 두 개씩 한 번 올 때 두 개씩 오잖아요. 이 맥이 한 번 올 때마다 두 개씩 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 맥동전류라고 그래요. 이상 맥동전류. 자, 그런데 이 우측에 있는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띠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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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맥이 올 때 몇 개씩 위상이 있어요. 한 번 맥이 이렇게 전개가 될 때, 맥이 한 번씩 전개가 될 때 세 개의 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삼상 맥동전류 이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지만 삼상부터는 우리가 세 개 이상부터는 다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상 맥동전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단상 맥동전류, 이상 맥동전류, 다상 맥동전류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진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진폭이라는 개념. 자, 진폭은 세 개의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진폭은 여러분들 환자에게 적용되는 파행의 전압 또는 전류 강도를 말하고 정점 진폭, 양정점 진폭, 시료치 진폭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폭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전류 세기 또는 전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뭐 하나 더 있죠. 시료치 진폭.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정점 진폭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를 보시면 제 마우스를 보세요. 여기서 제일 높은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이 점. 천장. 여기 기준선, 즉 0선이죠. 0선 기준선에서 최고 높은 이 부분이 정점 진폭이 되겠죠. 정점 진폭.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교류를 기준으로 봤으면 이렇게 음이상 영역에서의 여기 최저점도 있죠. 자, 이런 개념은 정점과 정점 간의 이 거리는 우리가 정점 간 진폭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는 이거를 양정점 간 진폭, 즉 영어로 피크 투 피크 앰플리튜드 이렇게도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양정점 간 진폭 또는 정점 간 진폭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마우스 움직이는 이거를 말하는 거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보통 진폭은 이 진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전류 이 위상의 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류가 만들어내는 이 위상의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분야에서는 전류 세기, 전류 강도라고 인식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점 간 진폭까지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교류 전류에서 시료치 진폭이라는 게 있어요. RMS. 쉽게 말하면 평균 전류를 우리가 이제 직류에서는 구하기가 쉬운데 교류에서는 평균 전류 값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류에서 평균 전류 값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계속 곡률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게 곡률로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이게 시간에 따라서 곡률로 변화되면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냅니까? 미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류에서는 이렇게 미적분을 해야 되는 복잡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직류의 크기로 환산해서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교류에서의 평균 전류는 한 이렇게 최고가 이게 100이라고 한다면 한 64%, 한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선상이 이렇게 최고 진폭의 한 70%의 전류량이 되더라 이거예요. 평균 전류값 정도. 그래서 그 정도로 환산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값이 우리가 시료치 진폭 RMS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폭의 개념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첫 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듀레이션이 있는데, 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 사이에 인터벌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위상 기간을 한번 살펴보면은 위상 기간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이거 하나가 이거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녹색 박스 있잖아요. 직사각형. 이거 하나가 하나의 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상 기간이라는 것은 이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낸 이 양 옆에 이 폭을 말하는 거겠죠. 이 위상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상 기간. 자, 그 다음에 맥동 기간이 있는데 맥동 기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맥이 전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맥동 기간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자, 맥동 기간 보면은 단상에서는 위상 기간이 맥동 기간이지만 다상 이상 또는 그 이상의 다상 맥동 전류에서는 위상 기간이 맥동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단상에서는 이게 이거 박스 하나가 이거 직사각형 하나가 하나의 위상이잖아요. 하나의 위상이면서 하나의 이게 맥이잖아요. 단상 맥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위상이 하나의 맥동이니까 단상 맥동 전류에서는 하나의 위상 기간이 하나의 맥동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코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상부터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띠릿
쉬고 띠릿 쉬고 띠릿 이렇게 전류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맥에 두 개의 위상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다상 이게 지금 세 번째 여기 보면 띠디딕 쉬고 띠디딕 쉬고 띠디딕 이렇게 전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맥 안에 세 개의 위상이 있잖아요. 이 중간은 두 개의 위상이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위상기간 이코르 맥동기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첫 번째 단상은 위상기간 이코르 맥동기간이 되잖아요. 뭔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위상기간이라는 개념, 페이스 듀레이션과 맥동기간, 즉 펄스 듀레이션은 다르다. 펄스 듀레이션. 그럼 이 밑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펄스 듀레이션은 어떻게 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 맥이 두 개의 위상으로 되어 있는 이 맥이 끝날 때까지,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맥동기간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맥동간 간격, 즉 인터펄스 인터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연속적인 맥동 사이 간격, 사이의 그 간격 또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 보면은 이 맥과 다음에 이 맥이 이렇게 있는 그 사이 구간, 사이 그 간격 구간 범위, 여기를 우리가 맥동간 간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개념에서 보게 되면 자, 이런 개념이 있죠. 진폭의 상승 시간과 진폭의 감소 시간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라이즈 타임이 있고 디케이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기 지금 마우스 움직이는 데를 보세요. 여기가 최고 정점 진폭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제일 높은 꼭대기. 이게 이제 정점인데 이 정점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상승 시간이라고 하고, 또 이 정점에서 또 기준선으로 내려가는 이 하강 그 구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감소 구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기준선에서 정점까지 올라가는 구간을 우리가 상승 시간, 이게 어차피 시간축이니까 시간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구간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구간, 이거는 감소 구간.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승 구간이 이렇게 있고 감소 구간이 있는 이런 진폭을 갖는 전류 형태는 느낌이 여기 밑에 써놨죠? 부드러우나 순응 현상이 커진다라고 써놨죠. 마찬가지로 우측도 마찬가지예요. 원형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는데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내려가는 구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상승했다, 부드럽게 소멸되죠. 삼각형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형태는 느낌은 부드러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답테이션이라고 하죠. 수능 기전이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위에 그림을 볼까요? 위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박스 형태로 이렇게 오잖아요. 자, 이것은 이 자체가 최대 진폭이잖아요. 그냥 시작과 끝점이 진폭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 따가운 거죠. 처음부터 최대 진폭이니까. 그래서 따가운 느낌이 들지만 수능 현상은 어때요? 수능 현상은 적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 구간, 감소 구간이 있는데, 자, 이 구간이 그런데 너무 길면 안 좋다. 길면 안 좋다. 쉽게 말하면 이 최대 정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길면 치료를 위해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프랑스의 이렇게 학자가 디부아 레몽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 교과서 아마 135페이지에 나왔을 거예요. 디부아 레몽 법칙 뭐냐면 신경근 전기 자극을 할 때 전류 변화 속도에 관한 법칙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즉 수능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전기 자극할 때 자극 강도를 빠르게 상승시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상승 구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말아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되면
수능 현상이 일어나서 효과적인 조직 흥분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그 학자가 디부아 레몽이고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런 원칙 또는 프린서플을 우리가 디부아 레몽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이 전 강의에서도 직류, 교류, 맥동전류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 교류는 교류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극성이 바뀐다라고 했죠. 바뀌니까 초당 그러면 몇 번 바뀌느냐 이런 개념들 때문에 주파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뒤 돌아가 보면 그래서 주파수라는 개념이 이게 교류에서 나왔다. 그래서 주파수 프리퀀시라고 하고 기호는 F라고 씁니다. 기호는 F, 단위는 헤르츠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 외에도 pps나 주로 이건 맥동전류에서 쓰는 단위고 그 다음에 cps라고 쓰기도 합니다. cps는 우리가 사이클 per second, 즉 초당 출현하는 사이클 몇 사이클이 초당 출현했느냐. pps는 초당 출현하는 펄스, 즉 맥동. 그래서 pulse per second, 초당 출현하는 펄스의 총 개수. 이거를 말할 때 이렇게 pps로 쓴다. 맥동전류에서 주로 쓴다. 자, 그래서 주기를 말할 때는 뭐 주기를 강조해서 쓸 때는 cps, 맥동전류에서는 pps, 보통의 주파수를 얘기할 때는 헤르츠로 쓴다. 자, 그러니까 주파수는 보통 여러 가지 정의가 쓰여지지만 제가 제시하는 저희 분야에서는 초당 출현하는 파동 또는 진동의 총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파수는 1초에 몇 번 파동이 이렇게 진동을 했냐, 파동이 진동을 몇 번을 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선 물리학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주파수는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출렁임이 있죠. 파동이 있어요. 출렁임. 자, 그 다음에 에너지는 흐름이 있죠. 흐름이 이제 진행 방향이고 출렁이는 방향이 진동 방향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몇 번 출렁이느냐 초당 이제 이런 것이 주파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주파수의 개념에서 이제 또 개념을 배웠지만 그래서 F는 T분의 1 이렇게 주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주기는 또 거꾸로 T라고 쓰고 T는 F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라는 것은 정의가 한 파장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60Hz를 가진 이 그 전류의 주기는 60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50Hz다. 그러면 5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의 개념도 지금 주파수의 역소로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면은 50분의 1초면 뭐예요? 이거는 0.02가 되겠죠. 주기가. 그래서 0.02 주기는 0.02가 되겠다. 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의 개념도 자, 보게 되면 결국에는 T는 F분의 1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주기값은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 변조가 있어요. 커런트 모듈레이션. 자, 모듈레이션은 변화시키다, 바꾸다 이런 뜻이죠. 모듈레이션은. 자, 전류에서는 크게는 네 가지의 모듈레이션을 방식을 쓰는데 첫 번째는 진폭 변조, 두 번째 주파수 변조, 세 번째 경사 변조, 네 번째는 시간 변조.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을 쓴다. 진폭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용은 전류 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폭이 커지면 여기 기준선에서 여기 꼭대기까지 그 높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위상의 키라고 보시면 돼요. 키. 전류 위상의 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키가 지금 작은 것이 커졌다가 또 작아지잖아요. 또 다시 커지고 작아지고 이게 반복되죠. 그래서 전류 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전극을 붙여보면 아마 전류 세기가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할 거예요. 왜? 진폭이 전류 세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변조시켜서 쓰는 것을 우리가 진폭 변조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사 변조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비슷하게 여러분이 혼동할 수도 있는데, 경사 변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은 경사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잖아요. 그쵸? 변화가 없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따갑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가운 거를 이렇게 정점까지 올라가는 구간을 깎고 또 내려가는 구간도 부드럽게 소멸돼서 사라질 수 있도록 깎는 거예요. 이렇게 경사를 이렇게 깎는 거예요. 뭐 둥글게 깎든 삼각형으로 깎든 이렇게 깎는 거를 우리가 경사변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변조가 있는데 주파수 변조는 프리퀀시가 이렇게 촘촘하다가 또 중간에 이렇게 듬성듬성해지죠. 그랬다가 다시 주파수가 높아졌다가 다시 듬성듬성해지는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주파수 변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변조가 있는데 시간 변조는 오다 안 오다 이것 즉 오는 시간과 안 오는 시간 오는 시간과 안 오는 시간을 계속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시간과 안 오는 시간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시간 변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 변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도 얘기를 했듯이 오는 시간 안 오는 시간 뭐 오는 시간 안 오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오는 시간을 우리가 작동 시간 즉 온타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온타임. 그다음에 안 오는 시간을 우리가 중지 시간 오프타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타임, 오프타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왜 이제 말을 하냐면 순환 주기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듀티 사이클 순환 주기는 자, 온타임 플러스 오프타임 분의 온타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체 시간분의 실제 전류가 온 시간 곱하기 100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 시간 중에 실제 전류가 온 실질적인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그거 곱하기 100 하면은 그게 순환주기다. 자, 그래서 실제 전류가 온 시간이 온 타임이 25라고 한다면 전류의 통전 시간이 예를 들자면 뭐 100ms이다. 그럼 0.1초죠? 0.1초. 0.1초 동안 전류가 흘렀는데 실제 전류가 흘렀던 맥동 지속 시간은 25예요. 그러면 100분의 25 하면은 뭐가 돼요? 자,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순환 주기는 25%밖에 안 된다. 자, 그래서 100ms 분의 25ms 하면은 0.25잖아요. 0.25인데 실제 나온 값은 0.25인데 거기에 100을 곱해줘야 되니까 0.25 곱하기 100 하면 25가 되니까 25%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순환 주기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 자, 어렵지 않아요, 실제. 그러면 여기 이게 100ms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익숙치가 않잖아요. 시간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시간초가 1초는 1000ms이에요. 1초는 1000ms이고 여러분들 우리 미터법을 쓰잖아요. 국제 표기, 표준화 표기. 1m는 1000mm잖아요. 마찬가지로 1초는 1000ms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세칸의 개념에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전류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시간초에, 우리가 생각할 때 1초는 길지 않잖아요. 짧잖아요. 그렇지만 전류의 세계에서는 1초는 엄청 긴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세칸 단위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시고 잘 익숙해지게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